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 부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결국 경제고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계기는 과거의 산업구조, 재편, 실기였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9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산의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보다 약 1,000만 원 가량 낮은 2,741만 원입니다. 또 100대 매출액, 국내 100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의 숫자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대로 확장해 시켜볼 때 부산이 본사로 있거나 아니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기업의 숫자는 34곳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제조업의 그런 영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부산 경제를 부활시키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시급한 복합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념에 매몰된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자 현실이죠. 경제의 효율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인위적인 어떤 조치들은 결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비치를 전 해안에 다 건설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 만에 가능한 공약입니까? 저는 공약을 낼 때 1년 안에 할 수 있는 공약과 미래 부산의 1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공약 똑같네. 두 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공약은 제가 삼성전자, 지금 기장에 있는 파워반도체 클러스터에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MLCC라고 하는 삼성전기의 새로운 신산업을 기장 자동립, 운동립 약 15만 평 추가 부지에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도에 플랜트 모듈 산업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1년 내에 할 수 있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부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삼성전자를 부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이 1년짜리 사업이고요. 미래 10년을 바라보고 터전을 닦는 사업들은 방금 후보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0조 펀드는 어떻게 보면 트라이앵글 400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산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그랜드 아이디어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실 부산에 지금 비어있는 또는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기도 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과거의 주력 산업들이 새롭게 업종을 변환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금 비어있는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규모를 저희가 추산해보면 약 20조 원 정도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FC의 6개 해외 금융기관 유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발대의 개념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100명, 1000명, 10,000명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업 같은 경우는 각종 금융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일본의 홍콩 같은 경우는 9번까지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일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1,000명, 10,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은 후보님께서 금융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조금 더 전향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을 수 있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 유치 관련되는 것은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이 부분을 진행을 시켜왔던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꼭 부산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발로 뛰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특정 기업을 거론하는 게 어렵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부산시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직접 유치해낼 수 있는 동력 그리고 모멘텀이 없던 상황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과 긴밀히 협의를 했던 내용 또는 삼성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태 정치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과거의 기성 정치인이 모두 구태 정치는 아니죠. 잘못된 관행을 보이는,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볼 때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그런 분들을 구태 정치라고 그러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구태 정치?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오해가 있으신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정치 후배로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대구 경북에서 주장하는 가덕 신공항, 그 공항 그 자체의 편익이 얼마가 될지,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ADPI가 검증했던 그 경제성과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는지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결국 활주로 변경과 활주로 위치의 변경과 매립 면적의 축소를 통해서 저는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75%의 매립 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가덕 신공항의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매립 면적을 43%로 축소함으로써 총사업비를 낮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덧붙이. 제가 아마 후보님은 북한 재개발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핵심은 저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잘 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으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죠. 그렇죠. 부산시 재원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거 없이 공공성, 공익성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결국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내세울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미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저는 바로 북항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진중공업 매각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진중공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의견 말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는 부산의 가장 오래된 조선소이기도 하고 부산의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컨소시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조선업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력업체 종사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약 2천여 명의 일자리가 한진중공업에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진중공업에 붙어있는 각종 조선 기자재 산업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산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플랜트 모듈 사업을 한진중공업 비어있는 부지에 유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특수선 위주로 되어 있는 한진중공업 부지 다 쓰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조선업도 영위를 하면서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일부 땅을 플랜트 모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랜트 모듈 사업 좋은데요. 그거는 한진중공업 그 부지는 아니죠. 유휴부지지. 네. 한진중공업은 지금 동부 콘소시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지금 최종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원칙하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투기 자본이 땅을 보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저도 아파트 개발은 반대. 저도 산학협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기업을 얼마만큼 유치를 하고 기업이 R&D를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선순환, 학교와 기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왜 부산의 대기업 유치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약을 내놨는지 아마 많이들 이해를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 선거는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 현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부산을 잘 알고 있고 부산의 가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 강한 경제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기성 정치인, 그렇지만 능력 있으신 분들은 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을 앞세우고 어떻게 보면 이론만 앞세우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실천하고 집행하고 정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경제 전문가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도 이제는 젊은 사람, 젊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 시장이 나와서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미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산을 바꿀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 저 박성훈에게 맡겨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부산시 공무원들, 부산시 공무원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만들어낸 많은 성과들 다시 한번 업적, 실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자기 혁신, 혁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바람은 결국 새로운 인물의 교체로부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40 저희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 젊은 후보, 그리고 유능한 그런 시장을 뽑아서 우리 부산이 내년 대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장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미래, 새로운 젊은 박성훈 정치 신인과 함께하면 부산의 미래 바뀔 수 있습니다. 밀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